백두산 천지에서 또 정체불명의 거대한 생명체가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저 물속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물속 속을. 백두산 천지에서 촬영했다는 이른바 천지 괴물 모습입니다. 그냥 저 가상인 것 같아요. 그래. 생명체로 보이는 물체 6개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는 쪽에 반반이에요. 백두산 천지의 6월은 아직 겨울이다. 눈 덮인 계곡 사이로 천지에서 흘러나온 폭포의 물줄기가 장대한 풍광을 이룬다. 1시간 남짓 폭포를 따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확 트인 곳 너머에 백두산 천지가 있다. 백두산 천지는 아직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황량한 천지, 살을 내는 차가운 물속 어디에 괴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백두산 천지 수면가에 서 있는 괴물 동상. 천지 괴물의 목격담이 매년 뉴스가 되면서 어느 순간 이곳에 세워져 제일 먼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 괴물의 목격담과 사진들은 매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로 그 누구도 천지 안의 생태 환경을 면밀히 탐구하지 못한 탓일까. 천지에서 촬영된 괴물 사진들은 이제 작은 점 하나도 이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도시 이도백화. 한 식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가 백두산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이들은 괴물에 대해 토론 중이다. 氧气它怎么能存活呀？冬天冻上，只有暗道才能留下来水。这样的话，咱这瀑布一年四季，咱都不动的。所以他说这个氧气里头肯定是没问题的。微生物啊，或者一些小的一个鸟类呀，浮游的生物了，一些导致一些小鱼儿，小鱼儿呢构成大的怪兽的食物，这个有可能产生。 오늘 이야기를 이끄는 사람은 단연 황샹통이다. 괴물을 목격한 후 그에게 생긴 변화다. 2005년 7월 21일에 가족과 함께 천지에 갔습니다. 아침 8시 반경에 출발해서 9시 45분경에 도착했죠. 전 천지에 갈 때마다 망원경으로 천지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망원경으로 보는데 대궁봉 및 1km 되는 수면 위에 나무같이 생긴 게 있어서 비가 많이 온 후라 나무 조각인 줄 알고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 물건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불구불 이동하면서 날개가 있는 것처럼 수면을 내려쳤습니다. 몸이 유선형이었고 머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느러미를 돌리면서 가는데 가슴에는 밤날 모양의 흰색 무늬가 있었고요. 지느러미 힘이 아주 세서 멈춰 있을 때는 몸을 세울 수도 있었죠. 괴물을 발견한 기분은 아주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괴물을 안 믿었으니까요. 그 일 이후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황샹통이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 백두산 천지 안에는 과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 이도백화에 위치한 백두산 박물관. 이곳에는 백두산에 서식하는 270여 종의 동식물이 박제돼 있다. 1960년부터 백두산 보호구역 내에서 채집한 것들로 각종 포유류에서부터 양서류, 조류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동식물들의 전시관 한켠에 천지괴물 전시실이 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괴물 목격담과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천지에서
천지에서 30m 곳에 다섯 개 이 괴수가 나타났습니다. 목격담에 의해 묘사된 괴물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괴물의 모형을 만날 수 있는데 용 같기도 하고 공룡 같기도 하고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 같기도 하다. (1903년부터) 괴물에 관한 얘기가 문헌에 기록돼 있는데 그 묘사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다면 괴물에 관한 기록은 언제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 연길 도서관에서 확인한 옛 신문들에서 제작진은 천지 괴물에 관한 목격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천지 괴물 목격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다양한 전설과 만나게 된다. 그 당시 천지 괴물은 불의 갑옷을 입은 들쥐거나 온몸이 털로 덮인 모인이었다. 천지는 오랜 기간 인간에게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자연, 불가사의한 세계였다. 신비한 전설은 1980년부터 구체적 목격기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괴물이 목격된 시기는 대부분 천지가 녹는 6월부터 9월 사이다. 제작진은 최초로 기사화된 괴물 목격담의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다. 여든의 나이를 훌쩍 넘긴 레이자 씨는 목격 당시 신문사 기자였다. 내가 본 것은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확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첫날 봤고 두 번째 날 봤죠.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서너 마리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물살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레이자 씨의 기사 이후 수많은 천지괴물 사진들이 세상에 공개된다. 그러나 막상 천지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괴물은커녕 천지의 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1년 중 200일 이상 눈과 비가 내리는 백두산 천지의 변덕스러운 기후 때문이다. 작년 한 해 70만 명의 관광객이 천지를 찾았지만 이들 중 천지를 제대로 관람한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천지에서 목격된 괴 생명체는 더욱 의혹의 대상이 된다. 제작진은 괴물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한국인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황일곤 영화감독은 1995년 백두산에서 직접 괴물을 촬영했다고 한다. 그때의 촬영 테이프는 분실된 상태. 남아있는 것은 그때 촬영 테이프를 찍은 스틸 사진뿐이다. 물속으로 이게 맨 마지막 그림인 것 같고 물속으로 이렇게 점점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제가 한라산과 백두산에 패러를 띄워가지고 하늘을 같이 열어서 통일을 기원한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5년 8월이죠. 95년 8월에 천지를 쫙 올라왔는데 정말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안개가 꼈는데 한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와요. 까만 물체가. 야, 저거 좀 봐라. 내가 촬영 감독한테 저거 지금 백두산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저 괴물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저거 아니냐 한번 찍어봐라 한번 그랬더니 촬영 감독이 보더니 좀 이상하네요. 그러더니 움직이는데요. 그러더니 이렇게 저희 뭐 베타칸 카메라에 보면 이 줌을 이렇게 2배로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탁 올리니까 굉장히 근사치 촬영이 되더라고요. 괴물 맞네요. 헤엄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올라온다니까요. 목하고 몸체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긴 목을 가지고 있고 몸은 몸대로 따로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머리 부분이 있고 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니까요. 이 고개 돌리는 걸 확실히 보여요. 육안으로도. 그리고 유영을 해요. 27장의 스틸 사진을 연속시켜 보았다.
이 화면 속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움직이는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제작진은 당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해 괴물의 모습을 재현해 보았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긴 목과 유선형의 매끈한 몸매, 긴 꼬리와 앞에서 물살을 일으켰다는 앞다리까지. 이러한 생명체가 천지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해발 2155m에 위치한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거대한 천지. 이렇듯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미지의 자연은 쉽게 괴물과 연결된다. 그리고 괴물 논쟁이 뜨거워질 때마다 과학자들은 괴물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탐구 속에서 또 다른 자연의 비밀을 풀곤 했다. 영국의 네소의 괴물 내시는 그 대표적인 예였다. 수중 괴물의 존재를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장룡이다. 수장룡은 하늘을 나는 익룡, 육지에서 살았던 공룡과 더불어 중생대에 멸종한 생명체다. 그렇다면 천지에 수장룡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수장룡과 같은 만약 파충류들이 살려면 수온도 따뜻해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게 춥고, 그다음에 그들이 또 생식을 하면서 자손을 번식시키면서 살아오기 위해서는 또 개체수도 상당히 돼야 되고요. 괴물체가 이러한 수장룡이든지 어떤 거대한 물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생명체가 천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괴이하게 진화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백두산은 화산 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휴화산이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온천지대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처다. 백두산 온천지대의 최고 온도는 무려 80도. 계란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뜨겁다. 화산 연구가들에 의하면 백두산 아래 마그마의 온도는 매년 조금씩 상승 중이라고 한다. 화산 폭발로 높게 쌓인 부속토와 뜨거운 열기 속에 수취된 탄화목은 백두산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말해준다. 2800만 년 전 평지에서 마그마가 분출하고 1000만 년간의 긴 휴식 끝에 한 지점에서 다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백두산은 서서히 장대한 화산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천지가 형성된 것은 그 이후였다. 삼국시대에 있었던 거대한 폭발은 백두산의 화산구를 날려버렸고 깊게 함몰된 곳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첫 번째 천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천지 아래에서는 또 다른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두 번의 대규모 폭발은 화산구의 더 넓은 면적을 함몰시켰고 16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칼데라, 지금의 백두산 천지는 1000년 전 그렇게 완성됐다. 그렇다면 천지한 생명체는 어떨까? 천지 분화구 내에 살고 있던 어떤 생명체에 해당하는 것들은 1000년 전의 대폭발로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새로운 종이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천지괴물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사람들이 천지 안에서 목격한 것을 괴물이라 단정짓는 이유 중 하나는 천지의 낮은 수온 때문이다. 8개월간 얼어있는 천지에서 어떤 생명체가 생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괴물이 아니겠는가? 천지의 물은 70%가 빗물이고 30%는 지하수다. 천지가 가장 따뜻한 시기인 8월, 천지 물가 수온은 겨우 9도였다. 활발한 생태계가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온.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다. 바로 천지 괴물이 출현하는 장소에 관한 것이다. 현재 괴물이 출현하는 곳이 온천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운봉 아래의 온천지대, 또 하나는 천문봉 아래, 마지막으로 북한의 온천지대인데
이 세 곳에서 항상 괴물이 출현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모두 그랬어요. 그래서 괴물 출몰 현상은 바로 온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괴물을 목격하는 곳은 주로 세 곳. 천지 아래 마그마 여론이 분포하는 지점을 따라 발달한 온천지대다. 따뜻한 물이 솟는 곳에서 괴물이 출몰하는 것이다. 이 세 곳은 한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온천지대에 냉수와 온수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수온이 18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이 따뜻한 물 속에 미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미생물이 있다면 먹이 사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천지 안에 먹이 사슬에 의한 생태계가 존재할까? 제작진은 직접 천지로 나가봤다. 괴물을 보기는 했는데 보자마자 그냥 휙 없어져서 제대로 보질 못했죠 뭐. 수면에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졌어요. 몸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뒷모습만 스치면서 봤습니다. 가이드 역시 괴물 목격자였다. 제작진은 그가 괴물을 보았다는 곳에서 물속을 관찰했다. 얼마간 관찰한 끝에 놀랍게도 산천어가 목격됐다. 천지 산천어는 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물고기인데 그때부터 인공적으로 양식하기 시작해 지금은 이미 어군을 이룰 정도가 됐습니다. 대략 9kg까지 키울 수가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죠. 연어과인 고지대 냉소종으로 북한이 노하기란 물고기 중 가장 잘 적응해 크게 번식했다고 전해지는 산천어. 최대 80cm까지 큰 것도 있다는 이 산천어가 과연 사람들에 의해 괴물로 오인될 수 있을까? 천지의 산천어는 크기도 매우 크고 한 무리를 형성해서 원을 그리며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잔잔한 천지에서 그런 산천어 무리를 본다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무리지어 목격된 괴물 사진들은 천지의 산천어를 찍은 것들일까? 제작진은 괴물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왕영 씨를 찾았다. 그는 천지 괴물의 존재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본 것은 7마리였어요. 큰 놈 셋, 작은 놈 넷이었고 등은 고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수면에서 솟아오른 머리에서 물방울이 수면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텅텅텅. 왕영이 괴물을 목격한 날은 96년 7월 14일. 그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괴물이 나타나자 모두가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이 나타났어 하면서 소리를 쳤죠. 그는 괴물이 수면에 그린 물결 모양까지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전 제가 본 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괴물이 가짜라면 그렇게 먼 곳까지 던져놓을 수 없으니까요. 왕영은 천지에서 괴물을 목격한 이후 그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천지 주변을 촬영하며 각종 동물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나방에서부터 죽은 들쥐, 물고기까지 다양했다.
천지에 생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 먹을 것이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천지에 먹을 것이 없다면 괴물은 살 수 없지 않겠어요? 전 분명히 괴물을 봤으니 그 괴물이 먹을 것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지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괴물이 살 수 있죠. 그럼요. 왕령이 목격한 것은 무엇일까? 혹시 커다란 산천어무리가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연구소를 찾아 이완옥 어류 전문가에게 괴물 목격 사진을 주고 자문을 구해보았다. 지금 겉에 표현되고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 물보라를 일으키거나 또는 물의 흔적을 일으키고 지나가는 어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류일 확률, 특히 냉수성 어류들은 이렇게 튀기는 하는데 물이 흘러갔을 때 튀는 거지 잔잔한 데서 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종이 1000년밖에 안 된 천지에서 진화해 번식하기란 불가능하고 북한이 노하기는 산천어조차 아니라면 이 많은 괴물 목격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천주괴물의 실체를 직접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괴물을 목격한 장소인 천문봉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천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백두산 천지의 기상 여건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안개와 구름이 갑자기 몰려들어 비를 뿌리다가도 어느새 맑게 개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야간에도 관찰은 계속됐다. 그러나 천지 그 어디에도 움직이는 생명체는 포착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찰 7일째, 천지에 괴물체가 나타났다. 제작진의 카메라에 잡힌 이 괴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괴물 나왔으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도 막 급하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런 물체는 처음 봤거든요. 오!